안녕하세요. 딸바보 아빠입니다. 올해 겨울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서연이 추울까봐 꽁꽁 싸매갖고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평소에 아빠랑 같이 나오던 데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이런 데는 서연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평소 익숙치 않은 정보나 자극들이 막 이렇게 입력이 될 적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보통은 많이 힘들어하고 그 이제 힘든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뭔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날은 뭔가 좀 힘들긴 힘든데 그 힘든 스트레스보다는 호기심이나 기대감 같은 게 더 커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이런 환경도 사실 처음이에요.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좀 있으니까 빈자리가 생겨서 서연이를 앉혔습니다. 시끄럽고 불안정하게 흔들흔들거리는 이런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눈이 땡그랗잖아요, 그죠?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뛰어넘는 호기심, 기대 심리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물론 아빠가 지 옆에 이렇게 있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특별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상동행동 같은 것도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에 저도 좀 많이 놀랬었어요. 너무 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정신력에 과부하를 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즉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그걸 극복하고 지금껏 성장해 온 겁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근육이 성장할 때 보면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회복을 하면서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아이인데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 그릇 자체가 많이 작고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 스트레스랑 애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실히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은 확실히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도 받고 그 상처를 극복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을 녀석인데 이 정도 포상은 해줘야겠죠. 아이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선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도 되고 그걸 견디려면 어느 정도 애도 좀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애가 무너지지는 않을 정도의 그 선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선이라는 게 애가 커가면서 또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때 달라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날 애 기분이라든지 그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 애한테 긍정적으로 작용될 만한 자극들을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줘야지 그걸 극복하면서 애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줄타기 같은 방식일지라도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예를 들면 서연이를 데리고 편의점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지 먹고 싶은 거를 사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도 얘한테는 되게 큰 자극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선을 제대로 못 찾은 거죠. 자, 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버스를 탄다든지 뭐 사람들이 많은 좀 혼잡스러운 환경에 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스트레스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아 이거 잘 견뎌줬구나 이래가 포상을 줬던 게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또 왜? 버스를 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인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저걸 타겠대요. 저를 막 건너갈락 하잖아요. 저걸. 지금 아마 서연이 머릿속에는 이제 버스를 탔던 기억, 그 이제 좀 혼잡스러웠던, 시끄럽고 혼잡스러웠던 그런 기억, 이런 기억들이 조금 남아 있을 거고, 정말 크게 남아 있는 게 그 포상으로 받은 그 짬뽕을 먹었던 그 기억이 정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붕 간다.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짬뽕을 먹는다. 잠깐만 있어봐. 결론은 짬뽕인 거예요. 버스를 타는 거야 뭐 타는 거지만 서연이가 바라는 최종 목적이 짬뽕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짬뽕을 먹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애가 그런 단계들이 그렇게 딱 굳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짬뽕을 안 사주면은 애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버스를 태우고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애를 울리느냐, 지금 그냥 울리느냐, 저는 지금 그냥 울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버스 아니야. 뭐까짓 뭐 버스 타고 뭐 짬뽕 사주면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먹을 거에 대한 이 강박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진짜 그냥 우주 끝까지 뻗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 거에 대한 강박은 함부로 허용을 해주면 안 돼요.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해서 주변에서 보호자가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도 평생 그걸 맞춰주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은 절대 그런 걸 용납을 해주는 세상이 아니죠. 애가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도 못 견뎌가지고 애가 정신력이 딱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가 두고도 고생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그런 걸 잘 견뎠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부작용 나타나가지고 애를 먹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아슬아슬한 그 선을 찾아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애한테 과제를 이렇게 계속 던져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근데 이건 뭐 자폐나 지적장애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고 그래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크게 없고, 뇌에서 터지는 도파민의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저도 자폐 애를 키우고 있지만 멀쩡하게 똑똑한 아도 같이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원망스러운 눈빛, 저 눈빛 보십시오 저거.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연이가 흘리는 이 눈물들, 이 감정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그렇게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부모가 어떻게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 뭐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먹는 건데 이런 강박에 대한 이런 조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일로 와.